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한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잡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다들 뿌듯한 성적을 가지고 와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느라 고생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에요. 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이 시험 분석 같은 경우는 인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서술을 해 두었으니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인지학원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까지 총 3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고난도 문항 디테일 1이라고 하는 이 2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고난도 문항 디테일 1에서는 어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법 문제가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한성고등학교 문제의 어떤 출제 성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2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객관식 19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고,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의 개수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쵸? 변형 문제를 통해서 혹은 제가 학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어법 문제 자료를 통해서 어법 문제를 되게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뭐 선택지 5개 주고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랑, 이렇게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야?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어렵죠. 그쵸? 5개 선택지 주고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어법상 틀렸는데 그거를 골라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나서 자, 이 중에 틀린 게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 19번으로 제시된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꽤나 높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가져다 준 학생 같은 경우는 잘 맞아서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긴 하지만, 한성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성고등학교에서는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법 문제 공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 객관식 30번으로 제시가 된 문제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말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선택지를 5개를 주고 나서 그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보세요 라고 말하는 문제인데, 근데 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선택지 하나하나가 좀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2줄로 된 긴 문장인데, 이 긴 문장 중에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딘간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법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문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성고등학교가 얼마나 어법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법적인 부분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고등학교 여러분들께서 영어 시험 잘 보고 싶다면 영어 공부하실 때, 시험 준비하실 때 어법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디테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디테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작 문제예요. 영작 문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영작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상위권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간편한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잘하는 학생과 조금은 영어 실력이 모자란 학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쉽게만 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좀 영어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틀려야 되고 잘하는 학생들은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런 영작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문제를 내는 어떤 출제 경향이라는 게 조금 다른데, 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써 라기보다는 이렇게 어휘를 좀 주고 이 어휘를 활용해서 영작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 부담이 많이 줄죠. 어휘가 다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휘를 배열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좀 마음이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시험지의 이 주인이었던 학생도 잘 풀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빨강색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영작 문제가 출제가 분명히 됩니다. 한성고에서. 그리고 영작 문제를 출제할 때 어휘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법적 지식이 필요 없을까요? 어법적 지식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영작이라는 게 문장을 구성하는 건데, 문장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어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영어에서는 어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출제자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도 디테일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어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출제된 이런 영작 문장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시험 준비 과정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법적으로 강조했던 것들을 영작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아, 우리 어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예시들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디테일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객관식 13번이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소위 말해서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들여다보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한글로 주는 경우 정말 쉬워요. 선택지를 한글로 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주는 문제, 이거는 그냥 맞춰 하고 이제 주는 문제 정도의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선택지를 이제 지금처럼 영어로 주는 경우면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그 영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지가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되면 처음 보는 문장이다 보니, 그렇죠? 이거 선생님들이 만든 문장이거든요. 처음 보는 문장이다 보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선택지에 제시된 문장들이 길고 복잡해. 이러면 오답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평소에 어휘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평소에 구문 공부 잘 해서 처음 만나는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 너무 뻔한 솔루션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왜냐, 이 선택지를 만드는, 이 선택지 문장을 만드는 분이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시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자주 쓰시는 어떤 문장 구조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평소에 많이 활용하시는 어휘가 있을 건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실 거고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영어 선생님들이 평소에 이제 어떤 어휘를 많이 알려주시는지, 어떤 문장 구조, 어떤 구문들을 많이 강조하시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적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1학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학년 1년 정말 빨리 갈 거고, 3학년이 되면 시간이 더더욱 빨리 갈 거예요. 자, 우리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후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